네, 2부 첫 순서 화려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이상호 기자네요. 이상호 기자가 홍대에서 이 독자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에 파리를 몇 마리 잡았는데 오늘 그냥 많지 이렇게 파리가.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님? 약 먹고 왔어요. 원래 파리가 많아. 약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여하튼 국내 최초로 생생하게 네. 파리 잡는 광경을 여러분들께서 뉴스와 함께 즐기실 수 근데 이게 있는. 이상호 개인 방송이 왜요? 자기 책 북톡한 거 중계하고. 그게 아니라 저는 내지 말자고 그랬는데 저희 PD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또. 왜 웃겨요?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아니 이상호 기자 뭐 좀 안 좋은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정과자 얘기랑 뭐. 원래 형이 형한테 얻어먹는 걸 보니까 좀 그게 남자들의 위계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제가 이 말 벌써 세 번째 하잖아요. 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상호 기자 방송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호 기자의 북토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그 삼성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회사의 정의를 파헤치는 일이고 그것이 대중들하고 어떤 소통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네네. 네, 그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이 국익이고 국익이 바로 이건희라고 하는 그 오래된 등식 경제 민주화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무엇이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누가 몇 사람이 아젠다 세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시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어쩌면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신음, 집단적 신음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민주화가 우리 시대 정신이었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절대 국민 다수가 표현의 자유에 억압당하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라고 해서 그 시대의 정신이 민주화였던 것처럼 우리 이번 시대의 정신은 더 이상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지금? 온갖 통계 수치는 이건 이 상태는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 스펙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받는 월급으로 애들 학원에 보낼 수 있어요? 빚 내고 있잖아요. 빚 갚을 자신이 없잖아요. 애들이 대학 나온다고 해서 삼성에 취직시킬 수 있어요? 특검 아들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아들은 삼성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뭔가 잘못되긴 했는데 이대로는 아닌 거지. 대학 나오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대학 나와서 취직돼요, 여러분들? 등록금 낼 수가 없잖아요. 부서지게 일해도 내가 부서지게 커피를 따라도 그 시급으로 내가 한 잔 커피를 못 마시잖아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갈아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 비명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둘째 문제,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기적인 결정을 해야 될 시기라는 얘기죠. 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우, 어지럽다. 이상호 기자님한테 질문하시죠. 이 책을 읽는 독자나 일반 국민들이 생활에서 과연 이 책에서 되게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최소한 대선 국면이니까 그 대선 국면에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된 팁을 드린 거거든요. 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후보인지 모르나 삼성에 대해서 거론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분을 찍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죠. 이번 대선은
적어도 이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직관적인 그게 무엇이? 그러다 그 사람이 안 되면 최소한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광고를 못하거나 광고에다가 삼성을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오게 하실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박수 멘트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여러분도 책을 꼭 써보세요. 책을 쓸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반대편에 앉아서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사실 꿈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저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지만 더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 마주하면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저만 가져서 죄송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사시면서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책을 쓴다든가 그런 삶을 구체화시키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세훈 형도 감사하고. 야, 이상호 기자님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근데 어지럽더라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왜 어지럽죠? 그게 이제 기자들이 사실은 네. 이상호 기자처럼 말을 잘 못해요. 지금 여기 몽구 씨도 나와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가 누구를 대상화했지 자기가 대상화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상호 기자 저거 말하는 게 아니죠. 웅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협박하는 거죠. 책 안 사면 안 된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서희선 교수님도 힘드셔가지고 사탕 드시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왜 사탕을 드세요? 근데? 아직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당이 떨어지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책이 잘 팔리나요? 지금 팔이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책이 되게 재밌는데 네. 이게 삼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고리타분할 것 같은가 봐요. 그렇지 않죠. 아주 드라마적이고 소설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추석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추석 선물로 그 사과 같은 거 사지 마시고요. 이번에 사과도 사시고요. 참 죄송합니다. 책 선물 괜찮습니다. 아우 괜찮죠. 엑스파일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우석훈의 FT 한 스푼 한 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몽고의 사람을 향하다. 사람을 이 향하다. 3종 세트로 여러분 다 좋다. 구입하신 3종 거. 세트. 하나는 삼성, 하나는 FTA, 하나는 언론의 진실. 굿. 언론의 진실. 근데 이게 3종 세트 출판사에 연락해가지고 한 3종 세트 좀 할인해서 판매.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그거 사과랑 같이 껴서 파는 거야. 사과도 같이 주는 거예요. 낙과랑. 예. 괜찮다. 사과는 삼성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이 사과하라고. 또 그런 의미로. 예. 근데 저 현장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요즘 경제민주화 이 얘기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 얘기랑 또 시대정신까지 이렇게 젊은이들 상대로 말씀하셨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뜨거웠어요. 반응 뜨거웠어요? 근데 책은 잘 안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호 기자가 뭐 그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씀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제 민주화란 말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경제 민주화 아닙니다. 그거.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고 대통령 선거 좀 당선되어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제 민주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레토릭이라고 흔히 그러죠 우리가. 그냥 사탕 발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간하시려면 이 세 책을 사셔야 됩니다. 사시면 감사합니다. 진짜. 응원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혜성 교수님 책을 종이로 왜 때려? 아니 그 레토릭과 진실 참 어떤 그 진술을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서혜성 교수의 3분 직설 이거 레토릭이 아니에요. 진실이야 진실. 그 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진실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하다가 빠진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바로 저희가 청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서혜성의 3분 직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3분 직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를 아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애플 컴퓨터의 혹시 디자인은 아십니까? 베어먹은 사과지 않습니까? 속설에 의하면 그 애플 컴퓨터에 한번 베어먹은 사과는 바로 이 앨런 튜링이 먹은 사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앨런 튜링은 여러분 영국의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암호를 자기 머리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적 정체성이 보통 사람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사람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화학적 거세를 견디지 못하고 청산가리를 주사기로 사과에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베어먹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9명이 물리적 거세를 하자고 하는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출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세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고환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냥 상스러운 일반 말로 불화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주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근대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근대 국가의 세금이라든지 병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언정 또 범죄에 대한 징계를 국가에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생명권까지 위임하진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형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식 권한입니다. 성욕을 포함한 생식 권한 또한 국가에 완전하게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법안이 제출된 물리적 거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사회가 검토해보고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돼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래 나주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뒤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사형제에 찬성하느냐고 존속에 대해서 말했을 때 찬성한다고 그런 형태로 말을 했습니다. 사형제에 반대한 이유는 대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꼽는 이유는 그 범죄의 행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을 구분하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으로 아무 죄 없다고 용서해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오판에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든지 사형 자체는 그 자체가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근대의 형법 정신에서 어긋나는 국가에 의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형을 통해서 그 범죄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객관적 근거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국민은 당연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적 분노라고 해서 공분이라고 합니다. 이 공분을 국가가 경찰력을 강화하고 치안권을 강화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국민이 저절로 동의하게끔 하는 그 장치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3분 직설했습니다. 박수! 하이파이브! 이야, 어쩜 거침이 없다. 터닝 무봉. 내가 20년만 늙었어도 대시하는데. 세상에 젊었어라는 말은 들어봤어 내가 늙었어라는 말은 또 처음 듣네. 근데 우리 미디어 본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냥 마시고. 지금 목이 메이시나 봐요. 진짜 미디어 본부. 이러시는데 막. 정말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잘 구분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고발 전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자기꾼인지 아닌지를.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첫인상이 빼질빼질해요. 대단히 진실로 포장돼 있어. 근데 이렇게 포장 안 되고 그냥 과일 그대로 있는 사과는 처음 봤어. 날과일. 그냥 배워 먹고 싶어. 농약 안 친 거. 유기농. 예, 한국의 유기농 기자. 유기농 언론인. 유기농 언론인. 저희가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네. 유기농 언론인입니다. 사실 네네. 언론의 부끄러움, 뻔지르르 하지만 레토릭과 가짜 허위로 가득 차 있는 언론에 침을 뱉어주는 살아있는 기자 정신의 총화, 우리 미디어 몽구. 팔로워가 역시 진실은 통한답니다. 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요. 이야. 그리고 휴머니스트, 여러 가지 별명을 단시간 내에 가지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가슴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 미디어 몽고와 한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미디어 몽고 앞장 세우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